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깜찍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김해 제일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2 기말고사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많은 제일고등학교 중에서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제일고등학교 대비 문제인데요. 사실 경상남도 김해는 제가 예전에 거주했던 지역이라서 상당히 조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김해제일고등학교 친구분들 계시면 상당히 많이 반갑게 생각 들고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문제 16개는 모두 다 제가 다 만든 것이고요. 특별히 15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2021년도 김해제일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거의 번떠서 만든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서 방송을 했던 마산 여자고등학교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나 뭐 조금 더 좀 이제 기출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앞에 방송을 했던 마산여자고등학교 시험지보다는 조금 쉽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기나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김해 제일고등학교 친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간단하게 빵점 방지용 문제. 네, 정적분 문제네요. 네, 정적분 풀어보면은, 4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9x제곱 플러스 1의 dx. 네, 적분하면요. 이거는 뭐 3 나눠주면은 3x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1 적분하면 x고요. 0에서 3까지. 끝. 뭐 뒤에 빼는 0 넣었을 때는 어차피 0이니까 3 넣어준 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7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계산하면 81 더하기 3이니까 84네요. 그래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문제라서 그냥 간단한 정적분 계산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보니까 요거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 문제네요. 네,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위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 문제죠. 미분 맨 끝단원의 속도와 가속도 문제네요. 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삼삼수로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뀔 때라고 했네요. 이거 자주 쓰이는 멘트네요. 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뭐 공부를 착실히 한 친구들이라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속도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VT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일단 VT를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이 경우에는 뭐 X를 FT라고 잡고요. 그러면은 VT는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 T잖아요.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T 제곱 빼기 10T 더하기 16이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T 빼기 2, T 빼기 8이 되겠네요. T 빼기 2에 T 빼기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보면은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즉 2와 8에서 빵인데 2에서 0에서 2까지는 앞으로 가고 있다가 2에서부터는 뒤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처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2초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면은 그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즉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절대값 A2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분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AT는 V'T니까 자 미분할 때는 이건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미분하는 게 빠르죠. 2T 빼기 C 네 그래서 A2는 자 절대값 A2 그냥 바로 구해버리죠. 뭐. 따라서 절대값 A2는 절대값의 2 곱하기 2, 4 빼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빵점 방지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네, 3번 문제는 보니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곡선 y는 9x제곱 빼기 18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넓이 구하면 4분의 3 곱하면 그만이니까요. 뭐 크게 놀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은 뭐 x축이 있을 것이고요. 얘는 뭐 어차피 공통인수가 x니까 이 참수는 뭐 일단은 인수분해는 되기 때문에 이런 아래로 볼록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뭐 얘 인수분해 하면은 9x로 묶으면은 x 빼기 2입니다. 그러니까 0과 2에서 x축과 만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어때? 어때? 여기네. 그래서 여기가 s가 되겠네.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s를 구해 봅시다. 자, S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깜찍이가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냥 정적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넓이 구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축 아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붙이고, dx. 그러면은 정적분 하면요. 얘는 그러면 3, 늘리면 3, 나누면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늘리면 2, 나누면 9, 9x 제곱. 0에서 2까지. 참 고맙게도 빼는 범위가 0 넣었을 때네요. 0 넣었을 때는 빵이니까 2 넣었을 때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 넣으면은 8이고 더하기 9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12가 나오네요. 자,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포물선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일선 문제집이나 아니면 학교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적분하는 범위가 2차 함수의 해일 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잡았을 때 두실근일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뭐, 요 영상에서는 제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자, 0에서 2까지. 0하고 2는 요놈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인수니까. 즉, 요 공식이거든요.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9 곱하기 공부 좀 해본 네,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네, 2 빼기 0의 세제곱 요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차피 2분의 3 곱하기 8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하면 12가 되네요. 똑같이 12가 나오고요. 결국은 뭐 구해보면은 결국 따라서 4분의 3 곱하기 s는 즉 4분의 3 곱하기 12니까 결국은 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뭐 특별하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포물선 킬러 공식이죠. 뭐 사실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구해요라고 하는 친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 하죠. 그러니까 정적분 구할 때 특히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러니까 X축하고 둘러싸여 있을 때 이제 쓰는 공식인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뭐 여기 넓이 구한다면 여기 뭐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뭐 최고참 계수 a라고 할게요. 그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절대값 해야 되겠죠? 요것의 dx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씌운 거 곱하기 해 큰 거 빼기 작은 해의 세제곱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쓰면은 조금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렇게 좀 말씀드렸고 요 상황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나 아니면은 안 만날 때 그러니까 해와 해까지의 뭐 인테그랄이 아닐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일 때만 둘러싸여 있어요.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해와 해까지 정적분 할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도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거의 적분 문제네요. 뭐 적분 문제 아니면 굳이 도함수를 대놓고 주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뭐 f'x가 요거고 지금 근데 fx는 0이 요거를 한 실근으로 가진다. x는 1을 한 실근으로 가진다는 소리는 요거는 무슨 말이죠? 인수가 x 빼기 1이라는 이야기겠네요. 요런 이제 문제에서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참 편하겠죠? 네. 한 실근이 실근이 x가 1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라고요? 한마디로 fx의 한 인수가 x 빼기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지금 알려주는 거기도 하고 사실 조금 음 저도 요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봤다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F1이 0이라는 소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냥 적분상수 구하는데 F1은 0 요거 쓰는 문제겠네요.
그래서 뭐 굳이 근데 이거는 굳이 한 인수가 x 빼기 1이다. 인수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f3만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요. 일단은 fx 구합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해야 되겠네요. 요거 빼기 12x의 dx. 자, 역시나 분모는 생기지 않네요. 고맙게도. 그러면은 x세제곱 적분하면은 빼기 6x제곱 더하기 부정적분이니까 반드시 C는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자 F1 구하면은 C가 나오겠네요. 그럼 1 빼기 6 더하기 C는 0. 그래서 C가 5네요. C가 5래요. 그럼 C가 5니까 fx는 나왔어요. 그래서 fx는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5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따라서 마무리. 따라서 절대값 f3 의 값은 27 빼기 54 더하기 5니까 54 빼기 30이나 다름없으니까 결국은 22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1번부터 4번 문제까지는 그냥 빵점 방지용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게 지금 함수가 같네요. 정적분이. 그러면 함수가 같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쓰는 문제예요? 정적분 성질 쓰는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경우는 1에서 4까지 4x 세제곱 더하기 1의 dx 빼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요 사실 알고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위아래 바꾸면 되죠. 뒤에 있는 정적분. 그러면 1에서 4까지 4x 세제곱 더하기 1의 dx 플러스 4에서 3까지 4x 세제곱 더하기 1의 dx. 아하, 그러니까 여기 4, 여기 4. 경유지가 겹치네요. 이렇게 겹치니까 그냥 한 방에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요? 1에서 3까지 4x 세제곱 더하기 1의 d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답 바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2분의 1a는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4x 세제곱 더하기 1의 dx. 그러면 2분의 1, 자, 곱하기, 얘 적분하면은 x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 1에서 3까지. 아쉽게도 범위에 0이 없네요. 그럼 그냥 계산해야죠. 그럼 2분의 1에, 자, 2분의 1에, 3 넣었을 때는 3의 4제곱은 81 더하기 3, 빼기 1 넣었을 때는 1 더하기 1. 그래서요, 2분의 1 곱하기 얘는 84고 얘는 2니까 82네요. 그래서 정답은 4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다고요? 네. 정적분의 성질이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뭐 5번 문제는 요 정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학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예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그렇게까지 잘 되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최대한 그래도 좀 예능감 있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네, 뭐 수학이 예능감이 있다면은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성적을 잘 받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니까 어, 정적분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정적분이 주어져 있는데 함수 fx 0에서 정적분으로 주어졌네요. 함수가. 얘의 최소값이 스몰 m일 때 절대값 스몰 m의 값을 구하세요. 네,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 달라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뭐 정적분을 계산을 해도 되고요. 사실 정적분을 계산하기보다는 이 경우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분해가지고요.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증감을 확인하고 차라리 마지막에 정적분 계산을 하는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 미리 정리하고 또 미분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이 상황에서 차라리 함수값은 최소값 나중에 구할 때는 정적분 계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깜찍이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 보면요. 일단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서 증감 살펴봐야죠. 미분하면요. 네, 4x 세제곱 빼기 32x. 그럼, 오, 네, 32x. 그러면 어떻게 해요? 4x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8이 되네요. 그렇네요. 음,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뭐 이것도 지금 뭐죠? 합차를 써가지고 해야 되겠죠? 뭐 무리수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x 빼기 2루트 2, x 더하기 2루트 2.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자, 요거를 이제 네, 요렇게 이제 도함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도함수 살펴보니까 음, 여기가 빼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빼기,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랑 2루트 2에서 극소값이고요. 극대는 F0이겠네요. 극대값은. 자, 그런 형태기는 한데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재밌는 사실이 있네요. 그래도 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사실인데 어떤 부분이죠? 사실 정적분으로 함수가 주어질 때는 이 부분 잘 보시면 좀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F0, 즉 범위가 0에서 0까지 되면 무조건 빵이잖아요. 넓이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0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0이기 때문에 도함수 보면은 지금 얘는 3차, 1차. 그러니까 얘 적분하면 4차랑 2차가 나오기 때문에 즉 fx는 y축 대칭이 되기도 하는 원점을 지나면서 y축 대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근데 이 미분했을 때 그냥 바로 알아채는 게 좋죠. 이거 자체가 뭐죠? 원점 대칭이니까. 어차피 f0이 0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fx는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좋기는 하겠네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뭐 F0이 0이라는 것하고는 뭐 Y축 대칭인 건 연관성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냥 F0은 0이고 FX는 Y축 대칭이다. 요 두 사실을 알면은 조금 그래도 편하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요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극소값은
결국 이 두 극소값은 서로 같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결국 뭐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즉 극소값이 결국은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극소값이 결국은 최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즉 절대값 m은 절대값 f 2루트 2니까요. 이거 바로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자 2루트 2로 계산하지 말고요. 루트 8로 할게요. 그래야 조금 편하죠. 자 그러면은 4t 세제곱 빼기 32t의 dt 그래서 여기에도 절대값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 절대값하고 자 적분하면은 t 4제곱 빼기 느리면 2 나누면 16이니까 16t의 제곱 0에서 루트 8까지입니다. 그러면 0 넣었을 때는 빵이니까 어차피 무시해도 되겠고요. 결국은 여기서 루트 8 넣어서 계산해주면은 루트 8제곱이면은 루트 8의 4제곱이니까 결국 8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64고요. 뒤에 빼기 루트 8 넣어주면 루트 8제곱은 8이니까 16 곱하기 8을 하면 128.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은 64가 되겠습니다. 요 과정을 조금 위에 올려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은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냥 극대극소 요런 걸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의 극값을 구할 때에는 차라리 인테그랄을 마지막에 조금 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네, 깜찍이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부등식 문제네요. 4차 부등식이네요. 그럼 부등식의 활용 문제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k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m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제 부등식의 활용을 조금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미정계수가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는 미정계수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네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하냐면은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좌변 같은 경우는 4차 함수잖아요. 이 4차 함수는요. 요거를 그냥 키포인트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정된 4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거를 끊는다고요? y는 마이너스 k를 끊는다는 거예요. 이 고정된 4차 함수의 직선 y는 마이너스 k, 유동이 있는 직선을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직선을 y는 마이너스 k를 어디에 끊냐에 따라서 얘가 해가 어떻게 되냐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좀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이를 시작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죠? fx 잡아줘야죠. 4차 함수를 먼저 잡아주고 미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미분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자, 그렇네요. 얘는 그러면 12x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1이니까 합부릉부릉이네요. 합부릉부릉 합차. 자, 합부릉부릉을 쓰면 합부릉부릉 꼭 그거 랩 같아요. 합부릉부릉 합부릉부릉 합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네. 농담입니다. 네. 별 던지지 마시고 싫어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X축. 그러면 요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사실 함수를 좀 살펴봤을 때, 요거는, 음, 잘못 풀었네요. 12x 제곱이구나. 미안합니다. 네. 네. 깜찍이가 조금 빨리 풀려고 해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아하! 그러면은 1에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요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에서 극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즉 1에서 극소니까 얘는 그래프 생긴 게 결국은 요래 생기겠죠? fx 그래프 그려주면은 얘는 0까지는 감소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감소. 그래서 1일 때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 극소이자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좌표가 1, 얼마인가요? 1 넣었을 때는 7이군요. 1,7이 됩니다. 7인데 자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는 요 점보다는 요 점하고 만나거나 요 아래에 있어라. 요 위로 튀어 올라가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즉 마이너스 k는 결국은 7 이하가 되는 겁니다. 네, 7 이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k는 7 이상이 된다. 마이너스 7 이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스몰 m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 7이 되네요. 따라서 m의 제곱의 값은 49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앞에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사실 미분을 좀 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보고 이제 수정을 했는 점이 있었는데, 네. 네. 구독하시는 친구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너무 빨리 찍고 있어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각 T에서의 위치 X가, 또 속도와 가속도 문제 같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래요.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아까 뭐 설명을 했다시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상황이니까 지금 일단은 VT를 미분해가지고 두 번째로 바뀌는 상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를 일단 미분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4차 함수를 잡아주고요. x를 ft라고 놓고요. 그러면 미분을 하면요. 자, 미분을 하면은 즉 vt 얘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44t의 빼기 24네요. 어라? 조립제법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지금 보니까 4 마이너스 24, 44, 2 빼기 24. 그러면은 20 차이 나니까 그거는 1 넣었을 때 딱 나오겠네요. 그렇네요. 4 빼기 24 더하기 44 빼기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더하기 20이니까 빵이네요. 그러니까 t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자, 근데 인수분해 하기 전에 저는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VT를 4로 묶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4로 묶어주면은 T 세제곱 빼기 6T 플러스 11T 마이너스 6 요래 놔두고 나서요. 조금 조립제법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요렇게 잡고요. 1 해주고 이제 시작하면은 1 곱하면은 1 더하면은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 6 그다음에 6 곱하면 6 0 뭐 이 상황에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뭐, 뭐 그런데 저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앞에 4죠 개수가 4에 t 빼기 1 2제곱 빼기 5t 플러스 6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그러면은 VT가 결국은 아하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2일 때라는 이야기네요. 왜냐? 뭐 VT 그래프 그래 보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그러면은 2초일 때 바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2초일 때 위치를 구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2초. 그때의 P의 위치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T가 2일 때 위치를 구하면은 2를 넣어주면은 16이고 빼기 8 곱하기 2를 넣어주면은 저 상황에서 68 8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64 말이 꼬였습니다. 자, 22 곱하기 4니까 88 빼기 48인 상황이고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원점에서
2초일 때 위치까지의 거리니까, 즉, 따라서 그 거리는 0 빼기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 문제의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조금 이제 운동 방향에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VT의 보호가 바뀐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변화율 문제네요. 자, 주어진 게 지금 원뿔 모양의 짱이 있대요. 유리장에 담겨있던 밑면의 반지름은 1cm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주스의 양이 1cm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1cm가 담겨져 있는데, 계속 이제 주스를 붓겠죠. 주스를 부으면 결국 계속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요 원도 커지겠죠. 미면도. 그러면은 매초 4cm씩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때 넣을 때 높이가 18cm가 되는 순간에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dvdt는 부피를 시각으로 했을 때의 변화율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살짝 곤란하다는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겠네요. 친구들이. 어떤 부분? 지금 높이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은 얘라는 거죠. 대략 난감인데, 어째야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8일 때, 높이가 18일 때의 그때의 시각 t를 구해서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 결국은 높이를 시각에 대해서 결국은 식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즉, t에 대한 걸로 함수로 구하여야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힌트는 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4cm씩 커지도록 근데 조금 또 한 번 더 페이크를 써놨네요. 네. 어떤 페이크를 써놨죠? 반지름이 4cm씩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닮은비 써야 되겠네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단면은 당연히 삼각형이고, 자, 요 부분만 봐도 되겠죠. 거꾸로 그려야 되는데, 어, 그냥 차라리 직각삼각형을 돌려서 그릴 수가 없나요? 네, 그냥 아무렇게 그리겠습니다. 전 피카소가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전체 반지름은 30cm, 전체 높이는 60cm인데, 요게 지금
만약에 t초 후라면은,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4cm씩, 4cm씩 커진다. 그러면은 1초일 때, 뭐 처음에는 1이고, 뭐 옆에다가 잠시 쓸게요. 0일 때는 반지름은 1이고, 1초가 되었을 때는 반지름이 4 더하기 1일 거고, 1에 4가 더 더해질 거고요. 2초일 때는 4 곱하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결국은 t초일 때는 결국은 R은 4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관계 잡을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뭐 요게 t초 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가 4t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어때요? 닮은 비가 1대 2거든요. 닮은 비가 1대 2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두 배를 해주면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t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네. 요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풀었네요. 그러면은 요게 18일 때 t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h는 8t 더하기 2. 그럼 요 상황에서 즉 8t 더하기 2가 18이다. 잡아놓으면은 결국은 8t는 16. 아하. 그러니까 2초일 때네요. 그러면 이제 즉 우리가 구하는 요 dvdt는 결국 뭐라는 이야기죠? v'2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vt를 일단은 식을 잡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끝난 거죠. 사실. 자, 그러니까 높이를 시각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되니까 즉 반지름이 여기서 보면은 반지름이 시각에 대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닮은 비가 있으니까 반지름과 높이에 대한 관계가 있을 거니까요. 그럼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R을 T에 대해서 관계를 잡고 H를 T에 대해서 관계를 잡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V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파이 R 제곱 H. 그러면은 즉 요거를 이제 VT, T에 대한 함수로 이제 잡아주면요. 그럼 3분의 파이 자, R은 아까 4t 더하기 1이었고요. 요거의 제곱이었고, H는 여기서 H는 8t 더하기 2니까 4t 더하기 1의 2배잖아요. 요렇게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분의 2 파이 4t 더하기 1의 석제곱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자, 미분하면요. 미분하면은 너무 빨랐어요. 일단 미분하고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빨리 답이 구하고 싶은가 봐요. 네. 사실 저는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하고 싶어서 계속 빨리 하다가 계산 실수 좀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살짝. 요거는 이제 미분하면 요래 되겠고 겉미분 했으니까 안에 거 한 번 더 속미분 해주면은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올 거고 자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즉 8파이분의 a인데 즉 a가 즉 v'2잖아요. 그러니까 v'2 나누기 8파이. 그러면은 v'2는 여기 2 넣은 거니까 여기 2를 넣어주면은 8 더하기 1이니까 9, 9의 제곱. 그러니까 9의 제곱이니까 81이 되네요.
자, 다 그냥 한꺼번에 곱할 필요 없어요. 요거 약분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다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정답은 8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요, 바로 요 부분이겠죠. 즉, R 대 H가, R 대 H가 1대 2라는 점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즉, H를 T에 대한 함수로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을 이용하라고요? 즉, 뭐, 그렇죠. 여기서는 R을 T에 대한 함수로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H를 요 것에 대한 요게 B가 1대 2니까 EGT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다면은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네, 방정식일 문제네요. 자, 방정식이 이렇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죠? 요것에 대해서 일단은 fx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알려면은 fx의 그래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즉,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양수인 경우라면은, 그냥 양수인 경우라면은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만약 음수인 경우라면은 x축 대칭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포인트로 두고 일단은 미분을 해서 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는데 정확하게 그 값이 얼마인지까지 구해줘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절대값 fx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럼 일단은 먼저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이고요. 얘를 3으로 묶어서 정리를 했을 경우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1, 3 얘가 f'x 일반적인 형태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1일 때 f 마이너스 1이 극되고 극소는 f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생긴 게 뭐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 그 다음에 3까지는 감소, 그리고 3일 때 극대,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이렇게 되는 형태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 fx 그려야 하니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극대 먼저 구하면은 옆에 쓸게요. 자, f-1, 얘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5가 되고요. 극소는 F3이기 때문에 얘는 27 빼기 3, 9, 27 빼기 9, 3, 27.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1,5기 때문에
5이고 여기는 극소는 극쇠는 마이너스 27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7이고 자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 F0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죠. 근데 0 넣으면 0이니까 원점 지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가 원점이네요. 여기가 원점이고 만약에 이제 절대값을 해버리게 되면 요거는 이제 x축 대칭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요런 이제 상황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27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7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실분을 가지려면 결국은 즉 직선 y는 k를 그어야 되는데 결국 내 실근을 가지려면 결국 여기에 그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입니까? 즉 요 y는 k가 5와 27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깔끔하네요. 그래야 실근이 4개가 나오죠. 1개, 2개, 3개, 4개. 그러니까 즉 따라서 k는 5와 27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가 27이고 베타가 5니까 결국은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은 결국은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이제 뭐 fx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래프를 대충 그리기보다는 극값까지 확실하게 알고 어디까지 감소되는지 어디까지 증가하는지 뭐 이런 이제 극대극소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는 UFO가 있어요. UFO. 엥? 참 재밌네요. 요즘 외계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UFO가 나타났대요. 자, 지면에 정지했던 UFO가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출발하는 후 T불일 때 이렇게 VT가 주어진대요.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UFO가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UFO가 이렇게 원래는 지구에 딱 왔는데 땅에 있었는데 요게 슝 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네. 뭐 그래서 일단은 이게 VT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출발 후에 7분이 지났을 때 높이가 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네요. 결국 그러면 얘를 적분하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적분을 하면 되겠죠? 네. 뭐 요거는 높이는 뭐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0에서 그대로 적분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그냥 높이를 구하는 것, 그냥 거리를 구한 거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0에서 5까지, 5에서 10초까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서 적분해 줘야 되겠죠? 0에서 5초까지는 5t를 적분하면 되겠고 5초부터 7초까지는 밑에 1차를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 적분하면요. 3t의 세제곱. 그러면은 0에서 5까지. 그 다음에는 255t 빼기 3t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5에서 7까지.
앞에 거 5 넣어서 계산하면은 5의 세제곱이니까 125. 그러면 3하고 곱하면 375고요. 이게 빵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7 넣으면은 뭐 255 곱하기 7 빼기 3 곱하기 49 빼기. 자, 요거를 계산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5 넣었을 때는 곱하기 5 빼기 3 곱하기 25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왜 제가 255 곱하기 7을 계산을 하지 않았냐면 왜냐면 요 뒤에 거를 인수로 묶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요런 것도 조금 생활의 지혜라고 조금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55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255로 묶으면은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죠. 7 빼기 5, 이래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수분해 쓰는 거죠. 분배 법칙, 공통인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3으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49 더하기 25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2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은 510이고 뒤에 거는 빼기 24 곱하기 3이니까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요. 510 빼기 72가 438인가요? 네, 438이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813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3분의 1 h를 구해라. 따라서 3분의 1 h는 3분의 1 곱하기 813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답은 27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한 점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끊어서 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었는 UFO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2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소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요거고요. 가나다에 대해서 해당하는가? 요거를 구했을 때 A, 요거를 구했을 때 B. 얘가 A, 얘가 B, 얘가 C래요. 그럼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뭐 요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가나다 각각 구하면 되겠네요. 자, 가를 보면은 지금 보니까 3에서의 전피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원점을 출발했다고 하니까 F0은 일단은 뭡니까? 0이에요. 0이고 일단은 3일 때 위치는 F3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F0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속도 dt잖아요. 자, 요거는 절대값 붙이면 안 되죠. 그냥 위치니까요. 속도 양은 다 그냥 취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0은 0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t 세제곱 3이 조금 2처럼 보이네요. 다음에 빼기 느리면 2 나누면은 6에서 나누면 3이니까 3t제곱 빼기 9t 0에서 3까지 그러면은 계산하면 자, 빵 넣었을 때는 어차피 빵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0 그러면 27 마이너스
39, 27 빼기 27.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7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구해보면요. 나를 구하면은 1에서 4까지의 P의 변화량. 그러면은 요거는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네요. 네, 요게 조금 오타가 좀 있었네요. 그럼 1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요거는 이제 속도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적분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요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3을, 아, 제가 습관성으로 계속 0에서 3까지라고 적었네요. 실수예요. 1에서 4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4를 넣어주면은 64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16이니까 48 빼기 94 36 빼기 1 빼기 3 빼기 9.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11.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단은 달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C는 0에서 4까지 절대값 VT, DT. 자, 그런데 먼저 조금 요거를 풀기 전에 앞서서 좀 이야기하면은 속도는 3으로 인수를 묶어줬을 때 t제곱 빼기 2t 빼기 3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3에 t 빼기 3, t 더하기 1이거든요. 즉 0에서 3초까지는 0에서 3초까지는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0에서 0일 때 0이 아니죠. 자, 마이너스 1에서 0, 0보다 큰 데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0에서 빵꾸를 뚫어놔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요거는 0에서 3초까지는 그냥 인테그랄을 하는 것이고 3초에서 4초까지는 0에서 3초까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인테그랄 하는 것이고 3초에서 4초까지는 그냥 정수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0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인테그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따로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A 구한 것이 마이너스 27이었고 B를 구한 것이 마이너스 9였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달을 이제 구할 건데 9를 달을 조금 위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정리하고요. 참 재밌게 해설을 하고 싶은데요. 참 재밌게 안 되네요. 조금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 네.
앞으로 뭐 요런 영상을 계속 하면서 연습을 하고 저도 보완을 할 거니까요. 사실 초보기 때문에 네, 재밌게 연습하는 것은 재밌게 조금 또 위트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잘 되겠죠, 뭐. 자, 그러면은 얘를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제곱 나누면은 3t제곱 플러스 9t 0에서 3까지 다음에 뒤에 거 적분하면은 t 세제곱 빼기 3t제곱 빼기 9t 3에서 4까지. 자, 요 상황에서요. 그 다음에 뭐 계산하면은 3 넣어주면은 딱 넣은 거는 뭐 계산할 필요 없죠.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요것도 27 더하기 27. 그래서 뭐 27이 되겠고 뒤에 거 있는 계산하면은 64 빼기 4 넣었을 때가 48 빼기 36 빼기 3 넣었을 때가 3 넣었을 때 아까 여기서 나온 거죠. 27 빼기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27 얘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그냥 27. 그래서 결국은 34가 되겠네요.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음, 잠시 조금 체크 잠깐 하고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7, 27.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라서 정답을 내면은 B분의 AC 그러면은 마이너스 27 곱하기 34 나누기 마이너스 9기 때문에 결국은 3 곱하기 34니까 결국은 102라는 정답을 얻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는 어려운 것보다는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 이제 정적분위를 세 번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실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아하, 이런 식으로 좀 주어져 있네요. 아, 세 당함수가 fx, gx, hx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ft를 0에서 x까지 적분했을 때가 gx. 그러니까 지금 가조건에서요. 가조건에서 gx를 미분하면은 fx가 된다는 이야기고 0일 때가 0이다. 이거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hx를 미분했을 때에도 gx고 아 hx를 미분했을 때는 gx고 그러면은 h0이 또 0이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hx 미분하면 gx고 gx 미분하면 fx다.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키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hx를 미분하면은 gx고 gx를 미분하면은 fx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가조건으로.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문제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류는 등식을 분리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깜찍이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자,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를 물었다면은 반드시 미분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분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분배 후에 미분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즉, 나 조건에서 보면은 분배를 하면 좌변을 분배를 하면은 t를 제외하고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빼기, 자, t는 뺄 수가 없습니다. 인테그랄 밖으로 못 빼요. 변수라서. 그러면 dt. 이렇게 좌변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2x 제곱 빼기 24x. a가 있네요. 자, a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 인테그랄을 빵으로 만들면 되겠죠? x에 0 대입하면 일단 뭘 알 수 있습니까?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을 대입해버리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a 빼기 16이기 때문에 결국은 a가 16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해 놓는 게 좋아요. 사실. 네. 그럼 요래 좀 구해 놓으면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가 그러면 뭐가 되나요? 그러면 얘는 12x 제곱 빼기 24x. 자, 시작하면은 요거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변 미분하면 자, 요거는 이제 꽃미분 써야 되겠죠? 미분, 근량, 미분. 네. 그럼 미분하면 1, 그 다음 놈은 0에서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근량이면 x, 뒤에 거 미분하면 fx 빼기 x, fx는 요거는 미분하면은 24x 빼기 24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없어지네요. 얘는 지금 없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아하! 지금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왔죠? 어떤 재밌는 사실이 나왔냐면은 얘가 지금 gx죠. 네, gx입니다. 얘가. 근데 지금 원래 요 처음에 요 식이 그러면은 얘 미분하기 전이니까 얘 미분하면은 얘가 나왔으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hx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정답은 h1을 구해야 되니까 절대값 h1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는 요 hx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끝났네요. 빨리 끝났어요. 그럼 절대값 h1은 요 함수니까요. 결국 얘가 빵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는 절대값 12 빼기 24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가 조건을 풀 때 요 세 함수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두시고 하면은 훨씬 낫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키포인트 1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 함수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알면은 사실 여기에서 끝낼 수 있는 요게 조금 가장 핵심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요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는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fx 안에 그러니까 fx가 x 세제곱 더하기 뭐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은 이제 봤을 때는 얘는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죠. 자, 원점 대칭이고 F0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키포인트를 먼저 적어보면은 사실 요게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요런 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가조건이 말을 하는 것은 즉 뭐를 말한다고요? 원점 대칭이랑 F0이 0이라는 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 차수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1차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잠시 조금 적고요. 네, 이렇게 조금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 조건인데요. 나 조건이 가장 이 문제에서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조건을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미분의 고수냐를 좀 판가름을 짓는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한 x가 존재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나올 수 있는 3차 함수는 3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는 3개예요. 3개잖아요. 요런 경우와 올라갔다가 완전 세제곱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흔히 아는 요런 경우. 그런데 요 경우는 원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완전 세제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얘는 될 수가 없겠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될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x 세제곱만 있는 경우 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될 수가 없는 게 무조건 요거는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점을 지난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뒤집어서 이제 요거를 이제 x축 대칭시켰을 때는 요렇게 뾰족하게 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는 맞지만 뒤에 보면은 절대값 fx의 s는 16이나 방정식이 실근이 4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실근이 2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x축이 요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자, 여기가 원점,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근데 극대랑 극소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자체가 같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어 버리면은 이렇게 x축 대칭시키면은 그죠? 절대값 fx니까요. 그러면 요 극소값이 결국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극대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실근이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나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 번째를 말을 하는 거죠. 요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근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근이 4개가 되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하고 마지막에 있는 저 방정식의 실근이 4개다. 이 말이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를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 조건과 플러스 실근이 4개다. 요것이 말을 해주는 게 결국은 즉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사실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풀어보기는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3차 함수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재밌는 사실은 원점은 여기일 거고, 자, 그래프가 요렇게 fx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x축하고 만난 데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를 a라고 잡아주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a,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fx를 뭐라고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x에 x 빼기 a, x 더하기 a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를 정리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잡을 수 있으면은 조금 문제를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만약에 fx를 x 세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잡아주면은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극대값 구할 때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거 는영 잡아놓고 해구하면은 상당히 조금 모양이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차라리 잡고 해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렇게 조금 말씀드리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음, 요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X축 대칭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근이 4개가 있으려면은 결국은 원래 fx의 그래프의 극대값이 16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니까 자, 여기까지 혹시나 네, 보는 친구들께서는 네, 캡처를 이제 잠시 정지를 시켜 두시고 잠시 필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지우고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제 fx를 우리가 잡았잖아요. 물론 지금 요거를 안 가져왔군요. 네. fx가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미분을 하면 되겠죠. 이제 미분을 하면 되는데 미분을 해서 극대값이 16이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자, 미분을 하면요. 자, f 프라임 x가 3x 제곱 빼기 a 제곱
그러면은 f 프라임 x가 빵이다.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x가 요렇게 될 거예요. 설마 루트 3분의 a 제곱. 물론 루트 벗길 수 있는데 그냥 냅둘게요. 자,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즉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제곱일 때가 바로 그 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제곱. 그럼 원래 함수에 넣으면 자, 이거 세제곱이면은 3분의 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제곱 그다음에 빼기 a 제곱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제곱이 똑같이 있어요. 인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3분의 a 제곱 빼기 a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a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2a 제곱 곱하기 루트 3분의 a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a 제곱 곱하기 루트 3분의 a 제곱은 자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니까 16에다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24가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지하시고 필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래프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점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양변을 제곱하면요. 자, 제곱하면 A 4제곱 곱하기 3분의 A 제곱은 24의 제곱. 그러면 지금 A 6제곱이 24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24는 소인수분해하면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적을게요. 요거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A 6제곱은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이라서 3의 세제곱.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제 A를 구하면은 요렇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A가 2루트 3이라고 요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A제곱은 10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fx는 x 세제곱 빼기 12x가 되고요. 따라서 f4의 값을 구하면은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하면 64 빼기 12 곱하기 4니까 48.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사실 뭐 이제 원점 대칭인 함수를 잘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고 나에서 이제 가능한
나에 있는 요 미분 불가능,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한 x가 존재한다는 조건과 요 방정식의 실근이 4개라는 조건을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밖에 되지 않는다. 요 사실을 나와 이 실근이 4개라는 요 조건을 보고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5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사실 요거는 뭘 말하는 거죠? 요거는 고함수의 정의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 형태 자체가 y가 있는데요. y가 있더라도 y 대신에 h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좀 좋겠죠. 자, y를 h라고 놔두게 되면은 fx 더하기 h 빼기 fx는 즉 3hx 제곱 더하기 3h 제곱의 x 빼기 4hx 더하기 h 세제곱 빼기 2h 세제곱 더하기 8h 세제곱이라 8h라 할 수가 있어요. 세제곱은 여기만 있죠. 여기는 제곱이구나.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미리 그냥 모양 저 같으면은 그냥 미리 모양을 만들어 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h를 나눠주면은 fx 더하기 h 빼기 fx는 h 하나씩 약분하면은 3x제곱 더하기 3hx 빼기 4x 더하기 h제곱 빼기 2h 더하기 8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래서 f'x를 구하면은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결국 0으로 갈 때 극한값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가고 얘는 그러면은 저 우변에 대해서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 구해라. 이 이야기네요. 그렇네요. 길다. 너무 길어요. 길어도 풀이 과정은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자, 이어서 이제 필기 한번 하면요. 자, 필기를 하면은 즉 f'x가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8인데요. 그러고 지금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0은 0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fx를 이제 구할 때 부정조건 해야 되겠네요. 자, fx는 인테그랄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8의 dx. 자, 그러면 요거는 c 붙일 필요가 없어요. f0이 0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8x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의 정답 k는 1부터 5까지 k 세제곱 빼기 2k제곱 더하기 8k를 구하면요.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0 더하기 1이라서 11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15니까 15제곱이면은 225 빼기 이거는 6 하나 날리고 보면은 10 곱하기 11이라서 110. 그 다음에 요거는 2, 4, 요렇게 약분하면은 30 곱하기 4라서 120. 그래서 정답은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235 신발 사이즈네요. 네, 235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도함수 정의를 이제 보고 사실 이제 구할 수 있느냐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필기를 해서 이런 부분 잘 숙지를 하셔서 조금 이제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6번 문제. 네, 적분 문제래요. 네, 한번 보면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은 두 4차 함수 fx, g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 가조건 보면은 두 함수가 만나는이라고 했네요. fx, gx가 만난다고 하면 방정식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은 가조건 먼저 살펴보면은 fx는 gx 이렇게 방정식이고 이것의 세 점의 x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5, 0, 2. 아, 그러니까 요거의 해가 저 마이너스 5랑 0이랑 2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0 이렇게 잡았을 때 요것의 해가 저 세 개라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최고 차항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4차가 제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키포인트가 요 부분인데요. 즉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5랑 0이랑 2라는 이야기는 얘가 3차식인데 4차는 없죠. 왜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으니까. 즉 4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3차식인데 요게 바로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요 3차의 개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요렇게 된다라고 조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조건 가지고는 요렇게 이제 fx 빼기 gx가 요렇게 이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 조건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나 조건이 요래 나와 있고 어차피 fx 빼기 gx의 정적분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일단은 요 나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뭘 구해라. 나 조건을 말을 하는 것은 얘를 a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키포인트는 지금 나 조건이 말하는 저 정적분을 구해라는 무슨 소리? 나 조건을 이용해서 fx 빼기 gx의 최고차항 a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 최고차항 개수를 구해라. 요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면요. 뭐 나 조건 이용해서 A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네, 보시는 친구분들
잠시 정지시키고 한번 뭐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 조건을 이용해서 A를 한번 구해보면요. 일단은 fx 빼기 gx를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전개를 하면은 ax의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x만 곱해주면 a의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10x 그렇네요. 그러면은 즉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저 정적분 값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gx dx 얘를 계산을 하면 아하 범위가 같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였죠. 요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즉 일단 먼저 요거를 요 함수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a의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10x의 dx. 자, 일단은 a 앞으로 끌어내주고요. 그리고 얘는 분모가 4가 생기고 얘는 3이 생기지만 얘는 3이 안 생기네요. 앞에 3이 있으니까. 그럼 분모가 4가 생기니까 제가 늘 자주 쓰는 스킬 4를 곱하고 4를 나눈다. 네, 그렇게 한번 가보죠.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빼기 40x dx. 즉 곱하고 나누기 스킬을 쓴 거예요. 정적분 할 때 분수 보기 싫어서 이렇게 정적분 계산하고 마지막에 4분의 1 곱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분의 1a 해놓고 이제 적분하면은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20x 제곱. 와우. 이렇게 될 거고요. 빵 넣으면 어차피 빵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2 넣은 것만 계산하면은 4분의 1 a 곱하기 2의 4제곱은 16 더하기 4, 8에 32 빼기 20 곱하기 4니까 80. 그러면 얘 계산하면 48 빼기 80이니까 마이너스 32. 4분의 1a 곱하기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얘가 곧 104 빼기 136이니까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A의 값은 얼마? 4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이렇게 fx 빼기 gx가 완전히 뭔지를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요 정적분 이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보면요. 드디어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마무리를 하겠네요. 너무 기뻐요. 네, 한번 가보면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미리 요거를 한번 전개를 해놓고요. 자, 이제 한번 갈까요? 한번 갑시다.
시원하게 한번 가볼게요. 한번 내봅시다.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fx 빼기 gx의 dx는 즉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40x의 dx. 그러면은 정적분 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4x 석제곱 빼기 20x 제곱 0에서 4까지. 그럼 빵 넣었을 때 어차피 빵이니까 4 넣어주면은 4의 4제곱이면은 256인가요? 그렇네요. 256 플러스 여기 4 넣어주면 또 256 빼기 여기 4 넣어주면은 16이니까 20 곱하기 3 20 곱하기 16이면 320. 그래서 정답은 512 빼기 320이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92라는 정답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나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요 fx 빼기 gx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조금 특징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자, 지금까지 16개의 문제들 다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혹시나 이제 시청을 하시는 김해제일고등학교 뭐 친구들께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이고요. 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깜찍이는 구독자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